테슬라 FSD 한국 출시 D-Day 확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럽9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질 테슬라 FSD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냐? 특히 중국산 모델 3랑 모델 Y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RDW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 차량 관리청인데요. 이 기관 하나가 내리는 결정이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중국산 모델 3랑 모델 Y 타시는 분들한테까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볼게요.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했죠. 우리 FSD가 2026년 2월에 네덜란드 RDW한테 승인받는다. 근데 여기서 완전 반전이 터졌습니다. RDW 측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발표한 내용이랑 RDW가 말하는 내용이 180도 다른 거예요. RDW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인한다고 확정한 적 없다. 다만 2월에 테슬라가 우리 앞에서 시연을 하기로 일정을 잡은 건 맞다. 완전 다르죠? 테슬라는 승인받는다고 했는데 RDW는 그냥 시연 일정만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승인과 시연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지금 2월에 벌어질 일은 승인 발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RDW 앞에서 우리 FSD 진짜 안전합니다. 이거 다 주세요 하면서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일종의 최종 시험 같은 개념이에요. 학생이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합격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하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처한 상황이 딱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유럽에는 나라가 엄청 많은데 왜 하필 네덜란드 RDW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는데 말이에요. 테슬라가 독일 같은 자동차 강국을 선택하지 않고 네덜란드를 선택한 건 되게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EU랑 UNECE라는 공통 규제 틀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한 회원국에서 먼저 승인받으면 다른 나라들도 그걸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같은 거죠. 첫 번째 도미노만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차례차례 쓰러지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테슬라가 지금 쓰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EU 전체 나라를 동시에 설득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규제 당국이 다르고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정치적 상황도 다르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RDW에서 먼저 국가 단위 승인을 받아내면 그 다음에 다른 EU 회원국들이 차례차례 인정해 줄 거라는 계산이에요. 완전 머리 잘 쓴 거죠. 다나와 자동차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는데요. 테슬라가 RDW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신기술에 열린 편이기도 하고요. 규제 당국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게다가 RDW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이라 여기서 통과하면 타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RDW의 판단 결과는 단순히 네덜란드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승인 여부와 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월 RDW 시연이 성공하면 유럽 전체가 열리는 거고 실패하면 한동안 문이 꽝 닫히는 거죠. 자, 그럼 RDW가 뭘 중요하게 보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RDW는 공식 입장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승인 여부는 안전검증이 충실해야만 결정된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는 얼리 액세스 데이터도 있고요. 100만 킬로미터 이상 테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가 축적한 데이터는 엄청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AI가 계속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RDW는 기술 자신감보다는 증명 가능한 안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절대 안 굽힙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가 실제 유럽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라이더팔 매체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냈는데요. 유럽은 미국이랑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수정하자, 이런 식이라면 유럽은 안전이 완벽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허용 안 한다, 이런 철학이거든요. 이게 미국과 유럽의 규제 문화 차이예요. 특히 유럽 도로 환경은 미국이랑 완전히 달라요. 좁은 골목길 많고 오래된 도시 구조 때문에 복잡한 교차로 많고, 무엇보다 모터사이클이랑 스쿠터가 엄청 많습니다. EVX의 매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테슬라 FSD가 모터사이클 인식에서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나 프랑스 도심 가면 스쿠터들이 차 사이 비집고 다니잖아요. 신호 대기 중에도 차 사이로 쏙쏙 빠져나가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제대로 인식 못하면 정말 위험하죠. 사람이라면 옆에서 스쿠터 소리 들리면 바로 알아채지만, 카메라 기반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있는 스쿠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유럽 도시들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도시 구조가 많아서 도로가 좁고 복잡해요. 미국처럼 격자형으로 쫙 뻗은 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 규제 당국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RDW는 단순히 승인 일정 이야기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곧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다음 매체에서도 보도했듯이 RDW가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2026년 승인 추진 주장에 대해 부인하면서 안전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테슬라한테는 좀 뼈아픈 소리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덜란드 이야기인데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규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RDW에서 벌어지는 시연 일정은 단순한 테슬라 회사 일정이 아니에요. 글로벌 규제 시스템에서 표준화 가능성과 승인 사례의 세계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한 나라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가 다른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한국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규제 당국은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을 씁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판단했나, 그걸 우리나라 제도서에 반영하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안전 기준이 워낙 깐깐하고 신뢰도가 높거든요. 유럽에서 통과했다는 건 웬만한 안전 기준은 다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RDW가 2026년 2월에 내리는 판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째, RDW의 안전기준 평가 방향입니다.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지, 이런 게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기준 당국들도 RDW는 이런 걸 중요하게 봤구나, 우리도 이걸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둘째, 어떤 조건만 통과시킬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만 허용, 운전자 감독 필수, 특정 속도 이하에서만 작동,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셋째, 어떤 제한을 붙일 것인지입니다. 속도 제한, 날씨 제한, 도로 환경 제한 등등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는 작동 안 됨, 야간에는 제한적으로만 작동, 이런 식의 제한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결과가 2월에 나와야 한국에서도 비슷한 프레임으로 당국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한국 국토부가 처음부터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유럽에서 이미 검증된 프레임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거든요.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산 모델 3랑 모델 Y 타시는 분들은 RDW 결과를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서 언제, 어떤 기능이 어떤 조건으로 열릴지가 결정될 테니까요. RDW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 한국도 빨라질 거고, 부정적이거나 조건이 많이 붙으면 한국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RDW가 2월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026년 하반기에는 어떤 기능이 실제로 열릴 수 있을까요? 완전 자율주행이 바로 열릴까요? 아니면 제한적으로 열릴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고속도로 한정 자동화입니다. 차선 유지하고 차선 변경하고 장거리 주행 보조하는 기능들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건 운전자 감독 상태에서 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손 놓고 자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부터냐? RDW가 먼저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가 바로 이거거든요. 고속도로는 도심보다 변수가 훨씬 적어요. 보행자 없고 신호등 없고 교차로 없고 차선도 명확하게 그어져 있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자전거도 없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운전자 감독을 전제로 한 레벨이 기반 확장이라는 개념도 엄청 중요해요. 완전히 손 놓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보조하는 거죠.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얹어두고 전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조합은 유럽 안전 기준에도 맞고 한국 국토부에서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감독하고 있었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이면 이거 차 책임이야, 사람 책임이야,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운전자 감독 전제면 그런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RDW 공식 입장문을 보면 안전 증명부터 보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열리는 기능은 당연히 운전자 감독이 분명히 가능한 기능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2026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막힐 가능성이 큰 기능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심 복합 상황 전체 자동화예요. 신호등 보고 판단하고, 보행자 피하고, 복잡한 교차로 통과하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 대응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건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할 수도 있고,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공 쫓아서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터사이클이랑 스쿠터 대응입니다. EVXL 보도에 따르면 모터사이클 인식은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도로에서 특히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터사이클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운전자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는 진정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에요.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차가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수준 말이죠. 이건 국제 규제 틀이랑 안전 검증 기준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항목입니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7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하반기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기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도 발전하고 규제 당국도 경험을 쌓게 되니까요. 근데 여전히 조건은 붙어요. 첫 번째로 확장 가능한 기능은 도심 일부 케이스 자동화입니다. 교차로 자동 대응이라든가 복잡도가 낮은 도시 주행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 직선 도로에서의 주행이라든가 단순한 T자 교차로 통과 같은 거요. 이런 건 UNEC랑 EU 같은 국제 규제 기관에서 관계 기관들이 합의를 이루면 한국에서도 별도 검토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요. DMS, 그러니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장착이라든가 특정 속도나 환경에서만 작동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시속 60km 이하에서만, 날씨 좋을 때만, 주간에만, 이런 식으로요. 밤에 비 오는 날에는 작동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DMS는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전자가 졸고 있는지, 딴 데 보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 운전자가 졸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도 반응 없으면 차가 안전하게 정차하는 시기죠. 두 번째로 확장 가능한 건 운전자 일부 개입 필요 없는 고속도로 기능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운전자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2027년 이후에는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자가 모니터링은 하지만 실제 조작 부담은 낮은 구간으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는 구간이라든가 휴게소 진입하는 구간 같은 데서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톨게이트 앞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제어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27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기능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감독 완전 자율입니다. 운전자가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 말이에요.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동안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수준이요. UNEC나 EU 어디에서도 아직 이게 안전한 수준이라고 합의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운전자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차 제조사 책임인가요? 소프트웨어 회사 사책임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이런 법적 책임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도심 완전 자동화입니다. 비감독형으로 도심에서 모든 상황을 다 처리하는 건 기술 검증도 더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책임 문제도 아직 안 풀렸어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형사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이런 게 다 미정인 상태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026년 하반기랑 2027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요. 2026년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한정 자동화가 우선적으로 열립니다. 운전자 감독은 필수고요. 차선 유지, 차선 변경, 앞차 따라가기 이런 기능들이 고속도로에서 작동하는 거죠. 반면에 도심 복합 자동화는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호등 대응, 복잡한 교차로, 보행자 많은 구간 이런 데서는 아직 못 쓸 거라는 얘기예요. 2027년 이후에는 일부 도심 자동화가 조건부로 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차로, 직선도로, 복잡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 감독 없는 자동화는 여전히 불가능할 거예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는 거죠. 먼저 안전한 것부터 조금씩 열고 검증이 더 필요한 건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제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 기사랑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테슬라가 2026년 2월 RDW 시연 일정을 잡은 건 맞지만 승인 확정은 아니라는 건 RDW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DW가 직접 올린 공식 입장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둘째, 유럽 규제는 안전 기반 검증 중심이며 빠른 출시보다 증명 가능한 시험 결과를 중시한다는 건 와이더 파트 매체에서 상세하게 분석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규제 철학 차이를 심도 있게 다룬 기사였죠. 셋째, 승인 일정 발표 이후 RDW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안전 우선 원칙을 강조한 건 다음 매체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보도됐습니다. 테슬라의 발표와 RDW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여러 언론사가 지적한 거예요. 넷째, 유럽은 도로 환경의 다양성과 안전 요구 때문에 FSD가 바로 풀리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건 EVXL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특히 모터사이클 인식 문제를 강조했어요. 이 모든 자료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2026년 2월 RDW 판단은 승인 여부를 정하는 실전 테스트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로 테슬라가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 특히 중국산 모델 3랑 모델 Y 오너분들은 뭘 알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6년 2월 RDW 결과를 주목하세요. 이게 유럽 FSD 허용 프레임을 설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RDW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조건을 다는지, 어떤 제한을 두는지가 다 나올 거예요. 둘째, 그 프레임은 UNEC랑 EU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는데 한국 국토부도 이 프레임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국제 표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셋째, 2월 결과에 따라서 한정 허용 조건인지 제한 조건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 허용인지가 갈릴 텐데 그게 곧 한국 중국산 모델 3 Y의 FSD 적용 시점과 범위를 결정할 겁니다. RDW가 긍정적이면 한국도 빨라지고 부정적이면 한국도 늦어지는 거죠. 넷째, 이 과정은 2026년 하반기 제한적 허용에서 시작해서 2027년 이후 점진적 확장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모든 기능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2026년 2월 네덜란드 RDW에서 벌어지는 테슬라 FSD 시연은 단순한 회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의 자율주행 규제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RDW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테슬라는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RDW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이 결과에 따라서 2026년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중심의 제한적 기능이 먼저 열리고 2027년 이후에는 점차 도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테슬라 오너분들, 특히 중국산 모델 3 Y 타시는 분들은 다음 달 RDW 결과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에 언제 어떤 기능이 열릴지가 여기서 결정될 테니까요. 정말 운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I love 9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